아니라 견제. 네. 견제. 국정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야당으로서 네. 당연히 국정을 감시하고 국정이 혹시 잘못 돌아갈 때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비판을 가하고 언제든지 제대로 국정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그거 풀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요? 국회 선진화법. 국회 선진화법. 그거 식물 국회가 되었잖아요. 예, 예. 그냥 동물 국회 다시 됐으면 좋겠어요. 예, 예. 원래 그거는 이제 그 과반수를 넘는 의석을 가진 우리가 여당 시절에 네. 우리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 족쇄를 찾던 법이었는데 네.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당이 됐으니까 네. 뭐 우리가 유리한 법이 될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죠. 하지만 유리한 법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서로 자승자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은 풀어주면 안 되죠. 지금 풀어주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게 보통은 이제 다수결의 원리에 반하기 때문에 그럼요. 위헌적 요소도 있다고 해서 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정상적으로 뭐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흘러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임종석 씨 아세요? 임종수 씨 저는 아주 뭐 개인적으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제가 거의 동시대를 같이 살았기 때문에 뭐 뉴스 속에서 많이 본 사람이죠. 근데 그 과거에 네. 임수경 씨랑 함께 평양 축전에 참가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정확하게 임수경 씨를 평양 축전에 참가하게 뒤에서 진두지휘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과거에 네. 88년도에 그 서울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북한에서 서울 올림픽이 열리는 거 보고 가장 놀랐던 것이 어떻게 남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저런 큰 행사가 열릴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자기들이 기획한 것이 그 다음에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로 동구권 나라들을 위주로 해서 그 당시에 지금은 뭐 아무래도 동구권 나라들도 많이 혹시 부다페스트, 뭐 헝가리 옛날에 그 당시에 프라하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행지고. 다 여행지고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도 대부분 이제 민주주의화된 나라들도 많이 있고 맞아요. 네. 물론 공산주의 국가의 형태를 그대로 취한 데도 있지만 어쨌든 그 당시는 왜 동서가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네. 전부 다 그 커뮤니스트 네. 공산주의 사회 국가들끼리로서 기능하던 곳. 네. 근데 그 나라들 중심으로 해서 그 89년도에 평양에서 세계 학생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세계 평양 학생 축전이라고 하는 거 있었어요. 그게 그렇게 된 그게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게 몇 년도였죠? 그게 89년도입니다. 그러니까 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이 열리고 난 1년 후에 네. 자기들도 전 세계적인 대회를 열 수 있다라고 해서 개최했던 것이 세계 평양 학생 축전이었는데요. 대신에 그거는 절반 반쪽짜리밖에 안 되죠. 왜? 일반 민주주의 국가들은 전쟁하지 않고 공산주의 나라들을 위주로 모였기 때문에 올림픽하고 전혀 성격이 다르죠. 그런데요. 1989년 6월 21일 아니 그 6월 달에 평양 축전에 어떻게 임수경 씨가 들어갔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원래 문익환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북한을 자주 방문을 하면서 아마 그 방북을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네. 방북 허가를 안 해줬기 때문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즉 해외를 통해서 그 당시 전대협이라고 했었죠. 근데 그걸 그럼 기획했던 사람이 임종석 씨네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전대협 의장이었던 분이 그 임종석 씨였고요. 네. 그 임종석 의장이 세계평양 학생 축전에 학생을 파견을 해야 되겠는데 네. 국가에서 허가를 안 해주니까 제3국을 통해서 임수경 씨를 미리 제3국 경주에서 보내는 방식으로 해서 보내게 된 것이죠. 정확하게 하자면 서울을 출발해서 서울을 출발해서 해외를 통해서 일본, 예. 그다음에 독일 거쳐서요. 6월 30일에 제3국을 통해서 평양을 입국시켰대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어쨌든 현행법 지금도 존재하지만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네. 그 당연히 북한이 바로 적국 아닙니까? 네. 적국으로 이제 사람을 보낸 것이 셈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보냈던 역할을 했던 임종석 씨가 비서실장이 지금 내정되었다, 뭐 임명됐네요. 임명이라고 하는데요. 예. 과거 주사파 핵심 세력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예. 국가보안법 위반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주사파 이거 뭡니까? 예. 주사파는 바로 주체 사상 파의 줄임말이죠. 잘 네. 아시다시피. 네. 그 뭐 김일성이 자신의 그 통치 원리로 만든 게 다 바로 주사파 아니겠습니까? 네. 공산주의 원리를 다 모아서 최종적으로는 주체 사상. 네. 이 공산주의의 근본이다. 북한의 근본 정치 통치 이념이다라고 네. 해서 만든 게 이제 저는 내용은 잘 모릅니다. 네. 뭐 필요도 없으니까. 근데 네. 주사파인데 그 당시 운동권 속에서 주사파가 있었고 비주사파가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전대협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주사파가 위주로 된
네. 그런 운동권 조직, 가장 큰 조직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운동권 회장 출신이 바로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된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북한 사상을 추종을 말도 헛나오네요. 추종하던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 외에도 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설과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겠네요. 예, 사실은 뭐 대통령 선거 전부터 우리가 어쨌든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뭐 지금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우리가 불안한 안보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뭐 이제는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충분히 국민들을 안정적으로 불안하지 않도록 이끄셔야 되겠지만 네. 우리들이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요. 예, 근데 이제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엄청난 자리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새 정부의 네. 모든 것들을 관할할 수 있는 역할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 뭐 국회의원도 되시고 하셔서 많이 달라지셨겠지만 네. 어쨌든 과거에 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임수경 씨를 북한에 보내서 그 또 실제로 그 당시 뭐 문제가 되는 주사파 네. 이런 사상에 물들었었던 과거에 현재는 알 수가 없죠. 지금은 모르죠. 지금은 모르죠. 그거 막 함부로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럽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네. 비서실장이신데 벌써 벌써입니까? 이 선임된 지정이 그러니까 그런데 선임된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이 무서운지 아세요? 뭐라고 예. 댓글이 달렸는지 아세요? 문재인 정권 특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이 지금 되게 많은데 예, 예. 혹시 비서실장부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까지 받았으니까 이 법이 폐지되는 거 아닐까요? 라는 예. 국민들이 합리적인 의심과 그런 풍부한 의혹 제기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이런 의견이 나올 만합니까? 충분히 나올 만하지요. 네. 그런데 어쨌든 뭐 그 과거는 과거기 때문에 함부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과거에 가졌던 사상들이기 때문에 네. 본인들이 사상을 확실하게 씻었다라고 하는 스스로 어떤 반성이라든지 네. 뭐 어떤 자기 고백서 네. 이런 것들이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약간 의심스러워할 수 있죠. 충분한 그런데요. 합리적인 의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에 국가보안법 폐지가 있었잖아요. 예, 지금 뭐 이번에 대선 토론회 할 때 폐지는 원래는 폐지 주장을 하다가 이제 폐지가 아니라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이제 개정을 하자는 식으로 네. 이야기를 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과거에 노무현 정권 시절에서부터 보면 네. 기본적으로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네. 대해서 아마 찬성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그 주위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새로이 새 정부가 됐을 경우에도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것도 아직도 지켜봐야겠죠.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입장에서 이거 되게 재밌네요. 이게 야당이 되니까 참 근데 우리가 계속 이거 매의 눈으로 봐야 될 게 아주 많죠.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서. 봐서 항상 새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거는 우리가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이고요. 당연히 우리 코너 야당의 이름, 역할이기도 합니다. 코너 예. 이름 바꿨어요 방금요. 뭐라고요? 예의주시. 예의주시. 아, 좋습니다. 예의주시 어때요? 예의주시 아주 좋네요. 이거 내가 만들어주면 너무 좋은 것 같아. 예의주시. 임종석 의원은 2000년 예. 새천년 민주당으로 영입돼서 정치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예, 예. 임수경 전 의원이 국회의원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김일성한테 꽃다발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뻥이죠? 예, 뭐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 보면은 네. 꽃을 바쳤다라고 하는 사진은 명시적으로 없었다. 네. 라는 게 판결 내용 속에 있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 꽃을 바쳤다고 하는 말 자체가 허위가 아니었다. 왜? 네. 이 사진은 없지만 이리저리 다 살펴보건데 그렇게 충분히 의심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네. 라는 식으로 무죄로 났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저도 그 당시에 꽃다발 바쳤는지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좀 저 안 받고 사진도 없으니까. 근데 근데 어쨌든 그거 기억나요. 네. 위아래 이상한 촌스런 한복 입고 찍었던 사진. 그랬죠. 그리고 제가 그- 조금 어릴 때였는데요. 예. 이상한 아줌마가 북한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사진 찍고 있는 그런 거 본 기억이 나요. 예, 그 사람이 꼭 임수경 전 의원이다. 그거는 얘기 안 했어요. 예. 예. 아, 예, 예. 예. 그 당시에 이제 그냥 단순히 짧게 갔다가 온 것이 아니라 네. 6월 달부터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네. 거의 3개월에 걸치는 동안을 계속적으로 북한에 있으면서 그 북한의 어떤 그 기관 방송에 계속 나오면서 이용을 당했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북한의 선전 전술에 이용을 당하고 결과적으로 판문점을 통해서 넘어오게 이제 되었죠. 알았다.
변호사님,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사실관계를 예, 이제부터 우리가 좀 봐서 계속 털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이게 사실 그 당시에는 꽤 센세이셔널하고 유명했던 사건인데 네. 뭐 지금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임종석 의원이 네. 그 당시에 이 그 임수경 전 의원 네. 그 당시에 뭐 통일의 꽃이라고 불렸던 그 임수경 씨를 네. 학생이었을 때 북한에 보냈던 그 사람이고 실제로 임수경 전 그러니까 씨가 국회의원이 됐을 때 아마 우선 임수경 전 씨가 뭐예요? 전 의원이 네, 예.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그 임수경 우리가 약간 오늘 약간 좀 상태가 맛이 간 것 같아요. 예, 하세요. 네. 임수경 의원이 국회의원이 될 때 그 네. 당시 임종석 의원이 어떤 아마 같은 당이었으니까 어떤 영향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그것도 되는 설이네요. 거죠. 예. 네,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내각과 참모진을 구성하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요. 예, 예.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부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읽혀진다고 하는데요. 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어떤 한마디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과거에 아마 그 주사파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그 이후에 뭐 제도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사상적인 부분은 좀 정리가 되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본인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다 더 확실한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확고한 신념을 국민에게 보여준다면 아무래도 이런 불안한 마음에 대해서는 많이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문재인 대통령은 주사파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봅니다. 주사파 핵심 세력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을 한 걸 보면요. 참 역시 대통합, 넓은 마음 그리고 국민을 향한 가득한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임명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내일도 이 부분 계속해서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죠. 네, 알겠습니다. 예의주시 아시죠?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17년 5월 10일 수요일입니다. 5월 9일도 지나고 5월 10일이 오네요. 경향신문 사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건강한 야당이 될 것인가? 네,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이 되었습니다. 뭐 야당은요, 야성 있게 정말 싸우면 됩니다. 제가 오늘 아주 좋은 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여러분한테 잠깐 한번 읽어드릴까 싶은데요. 야당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야당은 무엇입니까? 제1야당의 주요 책무는 정권이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 독주할 땐 목숨 걸고 비판, 견제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대승적 도움이 필요할 때 당리당략을 초월해서 돕는 것. 제1야당은 견제, 그리고 목숨 걸고 비판이 바로 임무입니다. 여러분, 적반하장은요, 이 임무를 다 하는데 앞장서서 나설 것입니다. 혹시 우리를 적폐청산, 보수개멸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요, 나서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잘 듣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임무이고 여당의 임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건강한 야당이 될 것인가 라고 썼는데요. 여기에 쓴 글 중에 정략적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 이상 시민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한국당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써놨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봤던 대한민국의 야당, 좀 전 직전까지 민주당은 바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항상 해왔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합리적인 반대를 하겠습니다. 논리적인 반대를 하겠습니다. 팩트 폭격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적반하장은 팩트 폭격기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은 풀어주면 안 되죠. 지금 풀어주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게 보통은 이제 다수결의 원리에 반하기 때문에 그럼요. 위헌적 요소도 있다고 해서 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정상적으로 뭐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흘러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임종석 씨 아세요? 임종수 씨 저는 아주 뭐 개인적으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제가 거의 동시대를 같이 살았기 때문에 뭐 뉴스 속에서 많이 본 사람이죠. 근데 과거에 임수경 씨랑 함께 평양 축전에 참가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정확하게 임수경 씨를 평양 축전에 참가하게 뒤에서 진두지휘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과거에 네. 88년도에 그 서울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북한에서 아니라 견제. 견제, 국정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야당으로서 네. 당연히 국정을 감시하고 국정이 혹시 잘못 돌아갈 때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비판을 가하고 언제든지 제대로 국정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그거 풀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요? 국회 선진화법. 국회 선진화법. 그거 식물 국회가 되었잖아요. 예, 예. 그냥 동물 국회 다시 됐으면 좋겠어요. 예, 예. 원래 그거는 이제 그 과반수를 넘는 의석을 가진 우리가 여당 시절에 네. 우리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 족쇄를 찾던 법이었는데 네.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당이 됐으니까 네. 뭐 우리가 유리한 법이 될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죠. 하지만 유리한 법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서로 자승자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은데요. 학생축전이라고 하는 거 있었어요. 그게 그렇게 된 건, 그게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게 몇 년도였죠? 그게 89년도입니다. 그러니까 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이 열리고 난 1년 후에 네. 자기들도 전 세계적인 대회를 열 수 있다라고 해서 개최했던 것이 세계 평양 학생 축전이었는데요. 대신에 그는 절반 반쪽짜리밖에 안 되죠. 왜? 일반 민주주의 국가들 전쟁하지 않고 공산주의 나라들을 위주로 모였기 때문에 올림픽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죠. 그런데요. 1989년 6월 21일, 아니, 6월 달에 평양 축전에 어떻게 임수경 씨가 들어갔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원래 문익환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북한을 자주 방문을 하면서 아마 그 방북을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네. 방북 허가를 안 해줬기 때문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즉 해외를 통해서 그 당시 전대협이라고 했었죠. 근데 그걸 그럼 기획했던 사람이 임종석 씨네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전대협 의장이었던 분이 그 임종석 씨였고요. 네. 그 임종석 의장이 세계평양 학생 축전에 학생을 파견을 해야 되겠는데 네. 국가에서 허가를 안 해주니까 제3국을 통해서 임수경 씨를 미리 제3국 경주에서 보내는 방식으로 해서 보내게 된 것이죠. 정확하게 그 당시에 하자면 서울을 출발해서 서울을 출발해서 해외를 통해서 일본, 예. 그다음에 독일 거쳐서요. 6월 30일에 제3국을 통해서 평양을 입국시켰대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어쨌든 현행법 사실 지금도 존재하지만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네. 그 당연히 북한이 바로 적국 아닙니까? 네. 적국으로 이제 사람을 보낸 것이 셈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보냈던 역할을 했던 임종석 씨가 비서실장이 지금 예정되었다. 서울 올림픽이 열리는 거 보고 가장 놀랐던 것이 어떻게 남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저런 큰 행사가 열릴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기획한 것이 그 다음에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로 동구권 나라들을 위주로 해서 그 당시에 지금은 뭐 아무래도 동구권 나라들도 많이 혹시 부다페스트, 뭐 헝가리 옛날에 그 당시에 프라하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행지고. 다행지고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도 대부분 이제 민주주의화된 나라들도 많이 있고 맞아요. 물론 네. 공산주의 국가의 형태를 그대로 취한 데도 있지만 어쨌든 그 당시는 왜 동서가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네. 전부 다 그 커뮤니스트 네. 공산주의 사회 국가들끼리로서 기능하던 곳. 네. 근데 그 나라들 중심으로 해서 그 89년도에 평양에서 세계 학생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세계 평양